안녕하세요. 77세 된 박순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2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 큰며느리가 갑자기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우기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행동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40년 가까이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있어요. 30평 아파트 하나에 예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주식도 조금 있고요. 남편이 국민연금을 20년 정도 넣어놔서 지금 유족연금으로 매달 80만 원 나와요. 큰아들 재현이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둘째 재호는 카페를 운영해요. 두 아들 다 착하게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있고 그동안은 가족들이 다 화목했어요. 큰며느리 미영이는 간호사 출신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고요. 처음엔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나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의 건망증이 있었거든요. 77세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미영이가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럼 한번 받아볼까 했어요. 건강한 게 확인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길에 미영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여쭤보시면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요즘 많이 헷갈리신다고요. 저는 헷갈리는 게 뭐 있어? 그냥 가끔 깜빡하는 정도인데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영이가 목소리 톤이 바뀌더라고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심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검사를 하시는데 미영이가 옆에서 계속 끼어들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길을 잃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약도 깜빡하고 안 드시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야, 그런 적 없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미영이 말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경미한 건망증 정도라고 하시면서 나이에 비해 인지기능이 양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미영이가 가족들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한대요. 저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했더니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해졌어요. 미영이가 가족들에게 계속 제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이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어요. 어머님이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셨어요. 어머님이 길을 잃어버리셔서 이웃분이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한 적도 없고 길을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일반적인 대화에서 강조하려고 한 번 더 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미영이 말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아들 재현이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라고 하고 둘째 재호도 형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병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할머니 하면서 막 안기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웃들한테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니까 아는 할머니가 순덕아, 치매 걸렸다면서? 정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며느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미영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재산 관리를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통장이랑 도장 좀 맡겨주세요. 저는 왜? 내가 멀쩡한데 왜 그런 걸 맡겨야 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영이가 진짜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상태로는 재산 관리가 어려워요. 나중에 사기당하거나 하면 어떡해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이 뭐야? 치매 환자분들 말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나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미영이가 차근차근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님, 초기 치매는 병원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아예 가족 회의를 열더라고요. 큰아들,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까지 다 모여서 제 재산 관리에 대해 회의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주도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통장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실수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둘째 며느리 은정이도 맞아요. 형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라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엄마, 미영이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잘 알 거야. 일단 중요한 건 미영이가 관리하는 게 어때? 라고 하고 둘째 아들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너희들아, 엄마가 정신 나간 게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미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치매 증상이에요.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이 사람이 저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랬더니 미영이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가족들도 다 미영이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엄마, 미영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내 가족들이 다 저를 의심하고 며느리 말만 믿고 있으니까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가족들 말이 맞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 병원에서는 분명히 정상이라고 했는데 미영이만 치매라고 우겼어요. 둘째, 제가 깜빡했다는 일들이 대부분 미영이가 혼자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데 미영이만 봤다는 거죠. 셋째, 미영이가 제 치매를 처음 얘기한 시점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요. 이번에는 미영이 없이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같이 가야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직접 설명하면 안 돼? 어머님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혼자 갈 거야. 혼자 병원에 가서 정신과 전문의한테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기능 검사, 뇌 MRI까지 다 찍어봤거든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77세치고는 인지기능이 아주 좋으세요. 치매는 전혀 아니고 일반적인 건망증 수준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과지를 들고 집에 갔는데 미영이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어머님, 이 병원이 정확한 검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전문의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제 경험상 초기 치매는 놓치기 쉬워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요. 재산 보호 방법도 알아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려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이 저랑 1시간 넘게 상담해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전혀 치매가 아니세요. 오히려 또래에 비해 매우 정정하십니다. 며느리분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재산 관리를 위임하려면 법정에서 한정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 상태로는 절대 승인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며느리가 강제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다음 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다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재산 관리 문제를 정식으로 상담받자.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굳이 변호사까지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요. 아니야, 정식으로 상담받아보자.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미영이가 계속 불안해 하더라고요. 손도 떨고 있고 자꾸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세요? 저는 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지하철 타고 온 경로, 제 재산 내역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드렸거든요. 변호사님이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전혀 치매가 아니십니다. 나이에 비해 인지기능이 아주 정상이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미영이한테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며느리분, 어머님이 치매라고 생각하신 근거가 뭔가요? 의학적 진단서나 전문의 소견이 있으신가요? 미영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깜빡하시는 게 많아서. 변호사님이 그런 정도로는 치매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77세의 약간의 건망증은 정상이에요. 혹시 어머님 재산을 관리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시니까 미영이가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설득력이 전혀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며느리분이 목격했다는 어머님의 이상 행동들, 다른 가족분들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큰아들 재현이가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미영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 재호도 저도 형수한테 들었어요 라고 하고요. 변호사님이 그럼 어머님의 치매 증상을 직접 목격한 건 며느리분 뿐이네요. 그것도 의학적 진단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만요 라고 하시니까 미영이가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법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노인분의 재산을 노리고 치매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이요. 만약 강제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어머님이 치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재산 관리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라고 하시니까 미영이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장난이었어요. 정말 장난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장난이라고요? 77세 시어머니한테 치매라고 소문내고 가족들 다 속이고 재산 관리하겠다고 한 게 장난이라고요? 큰아들 재현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영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 미영이가 벌벌 떨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돈도 필요했고.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진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재현이가 돈이 왜 필요해?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라고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 가고 싶고 어머님 재산이 많으시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 거였어요. 변호사님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며느리가 큰일 날 수도 있고 큰아들도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미영아, 너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미영이가 계속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아들도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영아, 너 정말 왜 이랬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둘째 아들이랑 둘째 며느리도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재산 관리를 더욱 신중하게 하시고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셔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했어요. 앞으로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미영아, 너는 당분간 우리 집에 얼굴 보이지 마. 미영이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용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은 너 얼굴 보기 싫다고 했어요. 큰아들 재현이는 저한테 정말 많이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미영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 은정이도 어머님, 저도 잘못 판단했어요. 형수 말만 듣고 동조해서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어요. 미영이는 정말 집에 얼굴을 안 내밀어요. 재현이 혼자 가끔 와서 안부 묻고 가는 정도예요. 저는 변호사님 조언대로 재산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통장이랑 도장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중요한 서류들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3개월마다 정신과에 가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모든 결과지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요즘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미영이한테는 아직도 실망감이 커요.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면서 그럭저럭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재산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둘째, 나이가 들어도 제 권리는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신이 멀쩡한데 왜 재산을 남한테 맡겨야 해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가한테 상담받으면 해결책이 나와요. 넷째,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의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지금도 가끔 미영이가 진짜 제 걱정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떨면서 장난이었다고 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둘째 며느리 은정이가 더 자주 와서 안부 묻고 가요. 얘는 진짜 속아서 동조했던 것 같더라고요. 미영이가 워낙 확신을 갖고 말하니까 믿었던 거죠. 손자 손녀들도 이제 예전처럼 할머니한테 잘해요. 한동안은 조심스럽게 대하더니 이제는 할머니 치매 아니지? 라고 물어보면서 안기고 그래요. 이웃 할머니들도 순덕아, 며느리가 너를 속였구나. 정말 못된 년이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더욱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77세에도 정신이 멀쩡하고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특히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반드시 전문의한테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인지기능 검사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 두세요. 가족만 믿지 말고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이 돼요. 저는 이번 일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77세에도 제 권리는 제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미영이와는 아직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재현이가 가끔 엄마, 미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을 거예요.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자식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제 동의 없이 함부로 손댈 수는 없어요. 요즘은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재산 관리 방법도 공부하고 있어요. 유언장도 미리 써놓고 상속 계획도 세워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제 뜻대로 재산이 관리될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 눈치 보지 말고 제 권리는 제가 지키면서 살아야 해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 겪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감사합니다.